네, 그러면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한 15분 정도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이제 짤막하게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 자요, 제목에 베이직 시얼이라고 이제 기본 이론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론 이런 것들을 수업을 전반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7주 과정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목표가 뭔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엇을 위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권장 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목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요번에 피셋 언어 논리에서 쓰이는 이론을 한번 싹 한번 훑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베이직 시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논리에도 이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그래요. 그 논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이론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다음에 배울 거예요.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밀어놨던 거를 이제 모든 파트,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이론이라고 되는 것들을 한번 쫙 훑어볼 텐데 제 기본 과정의 그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 다 문제로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한 5개 정도는 사실은 아직은 문제로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없지는 않은데 다 문제랑 연결이 되는 그런 이론들만 남겼어요. 남겼다는 건 뭐냐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과제가 남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자요. 다 암기하시고 다 숙지해서 나한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웨폰이라고 요새 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여러분들 그런 걸로 만드셔서 문제 풀 때 연결을 시켜서 내가 요거를 요 무기를 써야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확실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기본 과정에서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 여튼 기본 과정에서는 그 무기들이 뭔지를 다 소개하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아주 그냥 필요한 이론들만 모았으니까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마시고 혹시 그 수업 시간에 놓쳤던 이론들이 있으면은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당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유형을 일단 파악하는 게 3교시가 이제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은 한 1교시는 유형을 파악하는 게 이제 나오고요. 유형 파악은 저는 이제 8가지로 유형을, 큰 유형을 두고요. 세부 형식으로는 지금까지는 한 19개 정도 이 유형에서 또 이제 가지치기한 그런 세부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19가지 정도를 딱 이제 학습하게 될 텐데요. 그게 이제 각 시간마다, 각 주마다 첫 교시에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 문제를 한번 풀이하는 시간이 또 한 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기출이나 아니면 변형 문제 조금 더 풀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풀이 시간으로 해서 이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많을 때는 2시간 정도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이요. 논리 참고지시 이제 유형이 조금 복잡해서 자, 2교시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권장사항은요. 지금은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그렇게 좀 많이 권장을 드리고요. 플러스 알파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당과로 들어오셨는지 스파르타로 들어오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만약에 스파르타로 들어오셨다고 한다면은 2차 전문 과목도 같이 슬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피셋은 지금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발전 심화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요. 2개월씩 이렇게 끊으면은 지금 이제 기본이다라고 하면은 9월부터 11월까지 11월부터는 또 발전 과정이라고 해서 조금 심화된 이론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1월에서는 심화 이래 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완성 합격 이런 과정들은 조금 더 난이도가 떨어지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만큼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실전만큼 심화는요 5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혹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 좀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요 기본 과정 좀 쉬운 거 할 때는 물론 좀 힘드시겠지만 2차 과목 이제 외울 게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함께 공부하셔가지고 유기적으로 타서 내년 7월 준비할 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막판에 가서 내가 피셋 공부해야 되나 2차 공부해야 되나 이런 경우 많아요. 저희가 이제 요번에 피셋 합격률 이제 나왔거든요. 60%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이제 6분이 되시고 이제 그런 이제 확률로 여러분들도 또 이제 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지금 안타깝게 40%에 해당했던 그런 이제 학생분이셨다면 그래요.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힘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60%에 되신 분들은 2차 시험 이제 막판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마무리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2차 시험에 그런 이제 전문가 내 이제 직렬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게 있다 한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질문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질문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제 얘기 아니고 소크라테스 얘기잖아요. 뭘 모르는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걸 안다고 하는 게 아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질문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문 시간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질문 중에서 좀 집단적으로 지식화 시켰으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Q&A 콘서트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게 뭐야 이러면서 들으시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째로 좀 풀어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현문정답이다라고 해가지고 자 현명하게 질문하면 정성스럽게 답하겠습니다의 그 약자인데요. 여기 제 이름도 이렇게 좀 숨겨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있으니까 문제 다시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시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문제로는 23년 5급 공채, 21년 7급 공채 민경채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위주로 이 시간에는 다루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이제 다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요 바로 전 과정에 입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입문 과정에서 문제는 20년 19년 이때는 이제 예시문항이라고 해서 7급 있었고요. 20년은 모의평가라고 해서 25, 이건 기출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낼게라고 하면서 혁신처에서 발표했던 거 이런 것들 제가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23년 7급 기출을요 이제 다 풀어드렸어요. 네, 그래서 혹시 유튜브로는 첫 교시 거를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게 입문 과정에서는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아울러서 좀 홍보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모르는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면은 자 다시 어떻게 해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다른 데 또 초점 맞춰서 현문 정답으로 같이 또 풀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한 반복하는 것이 피셋에서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있다라고 이렇게 수업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세 단계로 공략해 봅시다. 피셋 어로 논리를요. 라고 하면서 유형 공략, 내용 공략, 속도 공략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은 속도 공략도 가끔은 이제 하긴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게 아니고요. 피셋 언어 논리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얘가 이제 핵심입니다. 과정이 넘어갈수록 이제 계속 단계는 올라가겠죠.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TF는 참거짓, true, false. 그 다음에 SW는 강화, 약화. 그래가지고 또 논리 I. 그래서 이게 논리 파트는 세 영역으로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파트예요. 논리 추론 같은 경우에 비중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강화 약화는요 난이도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언어 파트보다는 논리 파트에 좀 더 주안을 두고 설명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언어 이해형이 있어요. 언더스탠딩. 요거는 이제 각자 한번 풀이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또 당부 말씀 숙제로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해오시고 또 선생님 혼자는 도저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시 또 피드백 해드리고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고, 요거 이제 7급에 로우에서 법령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다 하나씩 다루기 때문에 지금 영어로 돼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법령령도 살짝 난이도들이 올라가고 특히 요 7급 법령령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그러니까 5급 공채에도 민경채에도 입법고시에도 없어요. 그래서 7급 공채만의
그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요거 대비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급 공채 준비하다가 이제 잘 안 되셔가지고 7급 시험 이제 보러 오신 분들이 난이도 이거 어렵네요 라고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 연습하면 어렵지는 않은데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게 만드는 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내용 공략에서는 기본 이론 있죠? 다시요. 베이직 시어리 요거 중요한데요. 유형일 수도 있고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요거 중간 정도의 단계. 그 대신 필수적인 거. 어려운 이론들은 아닌데 오늘 첫 시간에 이제 막 하면은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1교시에 어려운 거를 대거 갖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7주 동안에 계속 반복하자는 얘기예요. 문제 풀면서 반복해드립니다. 오늘 이제 경험하시게 돼요. 그래서 풀면서 수업 들으면서 반복하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패스할 수 있도록 한번 커리큘럼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 다시 기본 과정 얘기를 드리면 요거는 입문 과정에 썼던 그 교재였는데요. 이건 이렇게 프린트아웃으로 다 입문 과정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해드렸으니까 굳이 구입은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개정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건 구입하지 마시고요. 이제 구입을 하신다면 이 책입니다. 이 녹두색 기본 과정.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컨텐츠가 논리 세 파트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2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요 목차 차례가 나와 있는데 논리 세 파트로 되어 있고 언어 세 파트로 되어 있고 7급 맥락 법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는 좀 안 들어갈 수는 있고요. 요 법령형은 내용이 계속 추가가 돼야 된다. 7급만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요 수업하기 전에 추록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이제 약속을 드릴게요. 다 이제 작성은 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린트아웃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는 안 하고요. 오늘은 이제 논리 참고짓을 하긴 하는데 다음 주는 언어 빈칸 이런 식으로 하나 건너가면서 이제 수업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1년 민간 경력 기출문제가 여기 왜 10문제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문제만 21년 7급하고 다르고요. 다른 건 다 21년 7급 공채랑 문제가 같았어요. 22년은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서 민경채랑 그래서 이제 여기 10문제인가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선생님은 뭐 3단계로 접근한다는데 왜 3단계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3스텝 어프로치라고 제가 이름은 이제 거창하게 붙였지만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해요. 뭐부터 보시는 거냐면 제일 먼저 이제 문제 유형을 발문이라고 하죠. 문제의 발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보면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전략을 2단계에서 세우는 거예요. 2단계에서 각 유형별로 크게는 8, 그 다음에 작게는 19가지가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적절한이다 라고 하면 일단 추론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추론은 강화 여기 그 다음에 선택지 보면서 강화 약화 있나? 그러면 강화 약화가 있으면 강화 약화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법령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건 7급 법령이구나. 법에 관한 거네 라고 하면서 법에 관한 거는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지? 각 유형별 풀이 저한테 이제 배우시는 시간이 기본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3단계는요. OX예요. 이게 이제 OX 이런 건데 이것 때문에 시험장 가셔가지고 실수했다라고 하시는 분 정말 더럭더럭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OX 연습 저랑 같이 하시면서 특히 O일 때는 표기 안 해도 저는 X일 때는 꼭 표기하고 문제 풀거든요. X인 걸 찾아내는 이런 습관. 그래서 이제 3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커리큘럼 일단 이제 강 아닌데요. 7강이 이제 7주차, 1강, 2강, 3강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대로 해서 1주차에는 뭐를 하느냐? 논리 참고짓을 하겠다. 그다음에 5급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중에서 6번, 10번 정도 한번 시간이 된다면 한번 풀어볼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어쩔지 모르겠어요. 한 이제 3교시로 자, 논리 참거짓을 하고 그다음에 특징은 뭐냐면 논리 참거짓이요 쭉 계속되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10문제가 있는데 2문제 풀면서 다시 이론 확인하고 2문제 풀면서 이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매 주차마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론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예, 여기 7급, 21년 7급은 나중에 프린트아웃, 나중에 2주차네요. 다시 또 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뒷좌석에 저는 이렇게 프린트를 배치시켜 놓는데 들어오시면서 있으면은 이제 가져오시면 되고요. 저기 이렇게 안내에 제가 해놓으면은 아, 오늘은 프린트아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오늘 하나 안내가 있네요. 제가 왜 7주차냐면요. 10월 9일 한글날은 수업이 없어요. 휴강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그냥 마구 노시기보다는 쭉 공부하시면서 공부 부족한 것들 있잖아요. 이때 좀 복습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추석 연휴 그 샌드위치 데이인가요? 1일, 3일 사이에 2일이 법적으로는 이제 공휴일이긴 한데 저는 수업을 합니다. 저는 수업을 하고요. 다시 이제 한 주 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0월 30일 월요일 날 종강하는 아쉽지만 7주 과정. 그래서 8주가 7주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수업이 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간다?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안 된다. 막 너무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셨는데 그럼 막 시험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일까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저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요. 지금 페이지에 뭔가 하나 이제 교정될 작업이 필요한데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명제의 동치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 표 이제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죠. 2행에 세 번째 칸이에요. 3행에 보면은 여기 오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P이면 R이라고 읽고요. 오와 Q이면 R을 뭘로? AND로 교정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두고 외우셔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지만 나중에 이제 설명드립니다. AND이면 강력한 무기가 돼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요거를 교정하시고 저도 여태까지는 요 점검 분리라고 하는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풀이에는 쓰지는 않았었는데요. 피셋에 이제 세 번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도 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네, 좀 길었네요. 네, 그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마치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지 간략하게 한번 질문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 15분 뒤에 이제 15분을 들여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예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5에서 6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13에서 15페이지 보시고요. 17에서 19페이지 한번 보세요라고 하면서 대표 문제 한번 보시라는 건데요. 요거 이제 보시고 나서 제가 15분 뒤에 오면 강의에 자기가 뭐가 어려운지라고 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저한테 들으실 때 그걸 설명을 잘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이런 거 확인하면서 수업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함께 한번 1주차 제1강 수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1강 중에서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는 다 논리 참고짓을 풀이를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23년 5급 공채 6번부터 10번을 한번 풀이를 하시고 제가 이제 함께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살짝 좀 부족할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조금 있다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대망의 논리 참거짓 TF 도대체 너 뭐냐 유형 한번 공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참거짓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 파트 나눠서 읽어보라라고 하고 막 이게 뭐 이상한 얘기들 막 쓰여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넘어갔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참거짓 유형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세부 유형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이 뭐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연결, 커넥트한다라고 해서 연결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대표 문제 읽으셨던 게 경우의 수, 넘버 오브 케이스라고 해서 약자로 저는 이제 n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행렬이다 해서 매트릭스다라고 해서 m이라고 하는데 뭔가 변하는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네 라고 했을 때 행렬로 배치해서 논리 참거짓을 풉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뭐가 참 거짓입니까? 라고 한다면 요거 이제 인문과정에서 한번 접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가 나오면 참 거짓 유형이냐? 참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네, 참. 네, 참, 그 거짓 이런 것도 나오고요. 문제나 어디서 이렇게 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올 때 더럭더럭 제목에 아니면은 뭐 선택지에 뭐 없을 수도 있는데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추론 때 배우겠지만 타당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100% 참이다라는 얘기예요. 너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얘기는 100%다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99% 아니고요. 100% 이런 거 쓰였을 때도 참이라고 읽어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유형들 참 거짓이라고 이제 명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피셋 언어 논리에서 참 거짓을 제일 어려워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문제 정도 7급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고요. 한번 요 3가지 유형 하나씩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오늘 그 이론들 공략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입법고시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심화과정 가면은 입법고시 문제도 좀 다룰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요 이제 첫 번째 연결형 커넥트가 바로 이제 이런 연결형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유형, 세부 유형, 하위 유형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자요 참일 때 반드시 참 찾으라고 했으니까 참 거짓 대표 문제구나. 그 중에서도 왜 연결이냐 라고 한다면 자요 혹시 명제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선생님 기본 과정인데 오늘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문장인데요. 이거를요 우리는 명제로 바꾸래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이하래요. 그럼 명제가 뭐냐면은 이거 그냥 문장인데요. 문장 하나하나당 참 거짓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명제예요. 참이다, 거짓이다 딱 들어. 자, 제가요. 저는 안양시에 살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모르죠. 모르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문장인데 자요. 그냥 이런 저라는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안양시에 살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명제로 이건 이제 특칭 명제라고 해서 썸에 거꾸로 이를 이렇게 거꾸로 하는데요. 이거 이제 설명 다시 다 할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안양시에 살 수 있겠나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있지. 우리 지금 경기도에 있으니까 끄덕끄덕 참이지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명제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명제하고 차이점은 뭐다?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들을 다 뭐로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이냐? 명제로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뭐라고 주냐면 다음 글이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이제 그냥 편히 들으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외울 거는 조금 이따 다 나와요. 자, 얘가 다 참이라니까 이 문장들은 명제가 될 수 있겠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당연히 되죠. 여기 이렇게 전제로 줬으니까. 그러고 나서 반드시 참인 것은 어디서 구해라? 선택지에서 니네가 알고 있는 논리학 공식들을 다 총출동시켜서 찾아내 이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요 인문 강의에서 요 얘기했는데 명제의 종류가 조금 더 다시 합니다. 저는 크게 이제 5종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전, 특별해요, 선, 연, 선언하는 노래예요. 라고 하면서 그냥 외웁시다. 2문자. 그래서 전칭, 특칭, 선언, 연언, 가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전칭은 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번 그냥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래 거꾸로 자 뒤집어서 전칭이라고 표현하고요. 특칭은요
특별한 어떤 것들은 그래. 그래서 some의 거꾸로 그래서 이제 이를 거꾸로 해서 특징이라 하고요. 선어는 선택하는 거야. 나야, 너야 이러면서 자, OR. 그래서 이거 OR의 R 표시 그거를 했다라고 제가 그냥 썰을 만들었고요. 이건 and 그리고예요. 그래서 n의 형태다. 가언은요.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비가 오면 교실에서 수업해라고 할 때 비 짝대기 화살표 교실 이렇게 쓰면 요건 이제 가은이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5개밖에 없어요. 좀 더 다시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선택지 좀 봅시다. 서민의 삶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모두가 다 모든 서민이 다 그래야 돼요. 이거 이제 그렇게까지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얘네가 명제인지 아닌지 한번 입혀볼게요. 모든 서민 그래야겠죠. 부동산 공급이 조절이 된다. 모든 공급이 다 조절이 돼야겠죠. 전칭이라고요. A 정책이 효과적이라면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렇게 자 A라면 B다라고 하면서 다 가언 명제로. 그 다음에 효과적이라면 또 이렇게 저는 라면 나오면은 뭐뭐라면 뭐뭐다라고 해서 가언으로 바꾸고요. 여기 이제 또 5급 공채라서 그런지 살짝 비틀어서 나왔어요. 자, 효과적이라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모든 거냐, 어떤 거냐, 우하냐, and냐, 이면이냐, if, 이면이냐라고 했을 때 얘요. 자, 1, 2, 3, 4, 5 중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틀려도 돼요. 뭘까요? 자, 힌트를 주자면 얘는 A 정책이 효과적일지라도 자, 이 논략은 외국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해서 영미에서 막 발달한 거라서 영어를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많이 씁니다. 잘하는 거 아닌데. 그럼 뭐냐? 이거 even if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래도 부동산이 조절되지 않는다. 뒤에랑 약간의 역접의 의미라서 even if 얘는 if 또 이런 것도 있어요. if only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if에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역시 얘도 가언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전 특별해요 선형과 이거 5개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문제 푸는 거요. 이제 이론 배우셔야겠죠. 그런 거요. 그게 바로 무슨 형이다? 연결형이다. 연결시켜서 이론하고 문장하고 명제로 연결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호화라고 하는 걸 꼭 하게 돼 있는데요. 자, 문제 풀 거 아니에요. 이거 3교시 때 문제 풀 거예요. 이론 배우고 나서요. 어떤 게 이제 여러분들의 작업이냐라고 하면은 이 유형은요. 기호화 스텝 2-1이라고 써 있는데 기호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호화 시키는 게 절반이에요. 이 기호화가 만약에 문장에서 이렇게 명제로 바꾸는 걸 틀렸잖아요. 즉, 전 특별해요 선형과 요거요 5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내가 OR을 and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은 물결 아니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하거든요. 요게 아니라고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이런 모습일까요? 그래서 이건 낫의 의미가 있는데 긍정인데 부정으로 하거나 부정인데 긍정으로 하거나 선언인데 연언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다 만약에 하나라도 틀렸잖아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호화가 절반이다. 그럼 기호화하는 거 이제 저한테 배우시는 건데 문제를 풀면서 자기 걸로 자꾸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자 제시문이에요. 그냥 하나 해보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한 다면 if기 때문에 자 가언 가정해 보는 거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뭐 공급도 있고요. 가격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앞에 붙었지만 아니 난 이거는 그냥 다 수요로 해버릴래 라고 하면서 그냥 수요라고 쓰고 조절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서술어에 부정어 있어서 부정어 나 쓰고 그 다음에 서민삼이라고 하는 것 주어부 쓰고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서술어 부정어고 자, 왜 서술어를 자꾸 부정어구로 만드냐면 우리 영어에서요.
동사에다 낫 붙여가지고 동사는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 낫 붙여가지고 서술어를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선되지 않는다, 조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술어 낫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앞에다가 붙이면서 기호화를 합니다. 다시 또 이제 한번 연습해 봅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문장을 이렇게 기호한 거고요. 그런 기호화를 제시문에서 다 한 다음에 자 선택지 찾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살짝 보면 정건 긍정의 법칙, 후건 분리의 법칙 이런 것들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런 거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냥 맛보기로 조금 이따 다시 다 배우겠지만 다시 얘기를 한다면 자요. 이렇게 지금 기호화를 시켰잖아요. 물가 상승이면 낮수요, 낮서민삼으로 기호화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은요, 이거는 후건 여기가 and로 되어 있을 때 and일 때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분리가 돼요? 앞에 거 한 덩어리 분리되고요. 뒤에 거 한 덩어리 분리가 돼요.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막 이제 동공 흔들려요. 그렇죠? 괜찮아요. 배우고 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걸 하나 분리시킬 수 있어서 얘도 이렇게 참입니다. 라고 그냥 썼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여기 조건 명제, 가업 명제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조건 명제, 수학에선 조건 명제라고 하는데요. 조건 명제의 앞부분은 조건의 앞이다. 그래서 전건. 조건 명제의 뒷부분은 뒷부분이다 해서 후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이면이라고 돼 있는 뒷부분이 나눠졌으니까 우리는 이걸 이름 붙여서 후건 분리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붙이고 나서요. 그러면 후건은 여기 오화일 때도 분리시킬 수 있고요. 뭐 다른 것도 분리시킬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론에서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 정건, 긍정 뭐 이런 것도 이후에 다 설명한다 했으니까 지금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연결일 땐 뭐를 하는 거다? 기호화 시켜가지고 눈에 딱 들어지게 뭐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건지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지금은 유형 하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문장들을 기호하는 게 중요하고요.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건데 명제로 만들면요. 자 다시 전 특별해요. 선언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5명제로 다 바꾸는 거예요. 영어 생각하시면서 번역한다 생각하시면서 부정일 때는 주술 관계를 보시면서 부정 not 만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이 있구나. 알았어. 본 것도 같아 너. 이렇게 이제 하고서는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내용자들은 뭐냐라고 그냥 참고로만 얘기하면은 여기 서민삼 이거에 대한 참거지 찾아야 되네. 부동산 공급 찾아야 되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논리 내용자다. 이런 기호들은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교시 때 풀고요. 이렇게 지금 까다롭게 나온 효과적이라도 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기호와 외워두셔야겠죠. 2분 2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넘버 오브 케이스라고 해서 이제 논리 TF 페이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뭔가요? 뭐 이렇게 글 읽으려고 했는데 뭐 찾아내라는 거네요. 추론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경우의 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 경우의 수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아까 지금 연결 하나 배웠어요. 커넥트 하나 배웠는데 연결로도 더 이상 안 돼. 매트릭스 이제 행렬형 있어요. 행렬형으로도 뭐 이론을 다 썼는데 더 이상 안 돼. 그러면 이제 뭘로 오느냐? 경우의 수로 오는 거예요. 경우의 수로 풀이를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경우의 수는 어떤 거냐. 일단 이거 보지 마시고요. 이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면 뭔가 있지. 경우의 수가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 3번의 경우밖에 안 나온대. 자, 당신이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뭐 자가용을 타거나 이렇게 있다고 쳐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요. 근데 반드시 참인 거를 찾으세요. 라고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물으신다면 요건 지금 몇 명이지만 그렇다면 이 4가지 중에 다 공통점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 중에서 두 개만 맞으면 되네, 한 개만 맞으면 되네 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될까요? 네 가지 모든 경우에서 다 참인, 그래야지 반드시겠죠. 반드시 100% 타당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요, 사실상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왜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막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그 짧은 문제지에다가 풀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웬 수학이 나오냐, 내가 지금 수학을 포기한 지가 언젠데 라고 하지만 논리학에서 쓰는 경우의 수는요, 수학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도요, 자, 이제 한번 경우의 수가 쓰였는데 왜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글하고 굉장히 다르다 이거죠. 아주 평이하게 대화하는 건데 이게 뭐야? 변절자를 찾으라고? 뭐 답 나왔어? 라고 했는데 답 안 나오고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힌트를 드린다면 맨 아랫줄 이제 맨 아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보면 오직 한 명만 정확히 파악하다, 정확히 파악한다, 즉 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요새는 이제 더 확실히 줍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 몇 명이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경우의 수 몇 개일까요? 라고 그냥 질문 던졌어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드리고요. 연결? 명제로 바꾸는 거 없는데. 명제 두 개가 뭔가 혼합됐을 때 행렬이라고 했는데 이거 도대체 뭐지? 자, 막혔을 땐 무조건 뭐? 경우의 수. 그럼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느냐? 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밖에 없어요. 왜요? 오직 한 명만 참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간부가 참일 때 두 번째 FF인 경우. 또 누가 참일 때? 그럼 순서대로 세 번째가 참일까요? 그렇게 가지 맙시다. 예, 두 번째가 참이고 첫 번째, 세 번째가 거짓, false일 때. 그 다음에 순서대로 세 번째 뭐요? 참일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다 놓고 풀이를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로 어렵게 풀이하는 거고요. 쉽게는 선택지 가지고도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방법도 있고 어려운 방법도 있는데 기본 과정이라면 충실하게 이런 방법으로 풀이하는 것들을 자꾸만 배워두는 것이 힘이다. 조금 이따 풀이 과정에서 두 가지 버전으로 다 한번 풀이는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 경우의 수는 뭐냐? 요거 가지고 요거 세 개일 때 그러면 뭐야? 라고 추리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금 응용해 볼까요? 4명의 사람이요. 세 사람이 있는데 3명이 거짓말을 해요. 자, 복잡해졌죠? 경우의 수 몇 개예요? 오, 나오네. 4가지입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왜요? 3명이 거짓말했다는 것은 그때마다 한 명씩 뭐요? 참말한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참말했을 때 두 번째 사람, 그 나머지 다 FFF,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이렇게 해야 되는. 요거는 입법고시에서 난이도 상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안 나올 줄 알았죠? 나와요. 네,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경우의 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힌트가 바로 한 명만 상황을 정확히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자, 핵심이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요. 전략이 뭐냐? 경우의 수는 사실상 이론이 경우의 수에선 많지는 않은데요. 자, 이런 거 입문 과정에서 한번 했어요. 뭐 했냐면 양립 불가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정도가 이론이고요. 나머지들은 그때 이제 한번 생각하시는데 아주 간단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요, 그냥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고려해야지 반드시 참인 게 나옵니다. T, 1만 T, 2만 T, 3만 T라고 했을 때 자, 3가지 경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한번 문제 풀이 해볼게요. 비료법도 오늘 배우긴 배웁니다. 자, 막 이론이 쏟아져 나오니까 어려운데요. 지금은 뭐다? 유형. 3가지 유형이 뭐다? 자, 다시 한번 연결형 하나 배웠고요. 경우의 수 배웠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느냐? 문제 이제 여기 지금 했네요. 3이고 한 명은 거짓인 경우. 이것도 똑같은 거죠? 몇 가지? 네, 오케이. 네. 4가지 아니고요. 네. 네, 4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럴까요? 저 원래 농담 잘 안 하는데, 왜냐면 농담하다 보면은요, 언어 논리는 이렇게 좀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긴장하면서 수업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행렬형이라고 하는 건데, 자요, 행렬형은 뭐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유형이에요. 뭔가 이렇게 내용이요. 하나가 변수로 자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변수가 있느냐? 또 변수가 하나가 또 있어요. 갑이 얘를 가질 수도 있고 얘를 가질 수도 있고 얘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을이 얘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자 도식화 시키느냐라고 한다면 그냥 편안하게 자 여기 이제 네 가지 나오니까 자건헌나라고 이렇게 놓고 자건헌나라고 한쪽 행에다가 배치를 하고 나머지 또 지원자가 있대. 몇 명이지? 갑을병정. 저는 이제 한복 그리기 하려고 이렇게 좀 한자로 갑을병정이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다?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되느냐? 네 가지 이런 자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자질을 가지신 사람을 자, 넷 중에서 셋 이상이 동그라미가 되는 것을 그 사람은 채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채용하는 거 한번 최대 인원 몇 명인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건 이제 편안하게 변수 두 개구나, 참 있구나, 논리 TF의 행렬 매트릭스구나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한다고요. 자, 이게 끝이에요. 이 세 가지 유형밖에 없다고요. 이 세 가지 유형밖에 없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왜요? 논리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논리학을 이론을 배워야 되는 시간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랬고요. 그럼 매트릭스는 결국 원리가 뭐냐라는 것까지 문제는 조금 이따 이론을 배우고 좀 하는데요. 결국은 여기 지금 동글뱅이들 얘네들 반드시 참이래요. 이 참인 것들을 여기다 이제 입히는 거예요. 하나만 해볼까요? 갑하고 정하고 뭔가 두 가지는 동글뱅이가 같은 게 꼭 있어 라고 하면 이렇게 만약 동글뱅이가 되면 정도 자헌으로 동글뱅이가 똑같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자, 나 이런 식으로 동글뱅이가 두 개 있고 이거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글뱅이가 똑같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하는 거냐? 빈칸 채우기예요. 행렬은요.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 곱하기 4, 16칸이 나오는데 다 채워질 수도 있고 안 채워질 수도 있다. 가장 많이 채우는 게 그러면 필요하겠죠. 이 중에서요. 지금 5가지 동글뱅이가 있는데 하나라도 내가 응용을 안 해도 되는, 풀이 안 해도 되는 게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떨까요? 자, 지금 제가 뭘 질문했냐면 질문 한 답씩 하면서 너무 어렵겠어요. 자, 다시요. 5개 중에서 이 문제 푸는 거는 이 중에서 뭐 한 개는 필요 없다더라. 이렇게 4개로도 풀리더라. 라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요. 요게 이제 조건에다가 잘 입혀가면서 돌아가면서 다 써야지 문제 답이 딱 떨어지게 나오죠. 이 중에서 하나를 내가 못 풀었어. 이건 모르겠어 라고 하면 안 된다. 행렬은 자 모든 참인 거를 다 응용. 자 연결은요 아닌 것도 있어요. 이건 필요 없었던 거네. 문제 풀고 나면 이런 문장 명제도 있는데 행렬은 아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쑥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최대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찾는 것도 어려운데 최대까지요? 네,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얘는 뭐냐면 오늘 이제 배우는데요. 행렬에서는요. 후건 부정법이 꼭 쓰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좀 강조를 해볼게요. 다 그런가? 거의 다 쓰이는데 후건 부정이 뭐냐? 좀 이따 또 배우십니다. 외우시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서 다 외우라고요? 혼자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외웁니다. 같이 외워서 오늘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다 외워지겠네 라고 하는 자신감 갖는 그런 시간 분명히 있어요. 자, 여기 이제 3번째 문장이 다면이거든요. 후건 부정 한 번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행렬에서는 후건 부정이 꼭 쓰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국가간이라고 하는 건을 가지면 험도 가집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있어요. 자,
다면 있기 때문에 전 특별해요. 선, 연, 가 중에서 이거 다면이니까 if구나. if면 화살표. 가언. 조건 명제 했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명제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참이라고 줬기 때문에 참이죠. 그쵸? 근데 만약에 참이라고 안 줬다고 쳐봅시다. 참이 안 줬어요. 참이라는 걸 안 줬어요. 제시문의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전함에 헌법 같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선생님 뭔가 건덕지가 더 있어야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기 때문에 참이죠. 얘는 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요 가음명제가 여기 제시문에 요거 때문에 참으로 가정하고 우리는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참이란 말이죠. 참이에요. 참이면 이제 제시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참이라고 해놓고 얘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게 또 하나 추론할 수 있다고요. 뭐요? 자, 혹시 not honey면 이거 하실 수 있어요? not 건이다. 이거 우리 수학 때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냐? 대우명제다라고. 근데 이건 수학의 용어고 우리 자 논리학에서는 후건을 부정했다라고 해서 왜요? 자 조건에서 전건 후건인데요. 후건을 한번 부정했잖아요. 부정. 낫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다시 전건 부정한 거 요런 명제. 그러면 이거 역시도 참이다. 왜? 그런 법칙들을 논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후건 부정을 쓰는 건데 매트릭스에서는 후건 부정을 꼭 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직접 증명법이 9가지 있대요. 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후건 부정 한번 그냥 이게 왜 참이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말 진실인데 건전한 국가관 가지면은 헌법적인 거 그냥 다 같더라고 라고 하면 그래? 어떤 사람이 있지? 헌법같이 안 가졌던데?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 건전하지 않겠네 라고 하는 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론. 이거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9가지 중에서 하나인데 긴장하지 말고 배웁시다 라고 하면서 행렬형은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최대 이유는 요건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문제 읽으면서 제시문을 보면서 행하고 두 개가 변하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배치. 제가 가불병자 여기다가 아까 했고 여기 작은 헌나는 자 새로 행에다 했는데 이거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넓어서 저는 이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자, 근데 저는 사람을 원래 좀 이렇게 세로로 많이 열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거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에 16칸을 자, 동글매기 5개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라고 하는 유형이 뭐다? 행렬 매트릭스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자, 다 뭔가 중요한 건 얘기하려고 하다가 뒤에 배워요 다 밀어놨어요. 자, 이제 여기 이 이론을 누가 빨리 내 것으로 만드냐가 이제 논리 TF의 강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내용이 이제 7페이지에서 12페이지,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이론이 들어가는데 이론 설명을 15분 뒤에 할 테니까요. 각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용어를 눈에 한번 읽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그래도 좀 웬만히 참거짓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거 위주로만 이렇게 밑줄 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설명할 때 집중하시면 되겠죠.